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최근에 저희 회사 빼고 특판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 주기로 이런 특판 금리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잘 판 주식과 고점에 잘 판 미국 주식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그 니즈를 잘 공략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고 하나씩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키움증권 이거 오늘 말씀드릴 거 이외에도 KB 발행어음이 4.8% 그리고 신한의 외화 RP가 무려 8%의 금리를 주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예금 금리보다 나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일단 ELB인데요. 그 전에 발행어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NH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고 한투는 지금 현존하는 발행어음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 궁금하신 거는 1일은 3.3%인데 2일 이상은 당시 CMA 수익률을 적용한다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사실 말장난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당일은 무조건 3.3% 그리고 2일 이상도 3.3%를 줄 텐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 당시 수익률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바뀌면 그 즉시 이 수익률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3.3%이긴 하지만 만약에 금리를 인하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금리를 0.25씩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05 수익률이 될 텐데 3.05 수익률을 바로 2일 이상 되면은 바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렵게 써놨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의 CMA는 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래도 수시 입출금식으로 3.25 그리고 약정을 하게 되면은 뭐 기간에 따라서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뭐 크게 메리트가 있다 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미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수시로 입출금식으로 3.25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 KB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KB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시 입출금으로 하더라도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일복리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NH에서는 12개월 발행어음 적립식이 5.0%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바로 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있습니다. 5.0%라고 해서 와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보면은 안에 들어갔더니 실제로도 5%예요. 그래서 와 이거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입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최대 가입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혹시나 이제 금액을 소소하게 작게 용돈으로 하실 분들은 5%가 생각보다 적진 않으니까 혹시나 100만 원 이하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 NH도 관심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발행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되니까 오늘은 깊은 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일복리의 그 위대함은 일단 현존 최고라고 보지만 오늘 말씀드릴 ELB도 막강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은행 금리보다는 은행 금리가 한 3.5% 정기예금 수준에다가 제2금융권으로 가면 4% 초반 혹은 4% 중반까지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요것보다 더 좋으니까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로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메리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금 보장 형태인데 5%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3% 이자를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하실 필요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추가 수익을 노리는 ETF 니즈도 있어야 됩니다. 7대3으로 투자라는 거는 7은 안전자산, 지금 같은 ELB 혹은 발행어음 이런 거 하시고요. 3은 아무래도 시간의 힘에 빌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키움 ELB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 있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이제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특판 RP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ELB 형태로 이 RP, 특판 RP의 형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요건 회차하고요. 661, 662. 이 상품 이름은 ELB입니다. ELB 설명을 드릴게요. 원화로 투자를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그 조건들이 있나 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4.4가 3개월이고요. 4.6이 6개월이고요. 5%면은 1년입니다. 이렇게 뭐 마감되는 시간도 있는 거 보니까 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청약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5월 9일까지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전에 ELS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ELS는 아까 같은 ELB 원금 보장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은 여기 2963호가 있어요. 그러면 ELS거든요. ELB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위험까지 원금 비보장형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S&P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 혹은 LG화학의 움직임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최대로는 연 21%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가가 마지막 회차에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을 그대로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반토막이 나서 50%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최대 연 21%가 아니라 50% 손실로 1억을 넣었으면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그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ELS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왜 끼어 있냐면요.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많이 올라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안전하니까 들어갈게 하면서 이걸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30% 이상 올랐습니다. 13만 원, 12만 원, 12만 원, 11만 원 하던 게 지금 16만 8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40%, 50%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얘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는 단기간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환이 안 되고 손실을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우리 ELB는 이런 구조가 없고요. 연 5%가 확정입니다. 원금 지급형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낮은 위험 등급이고 만기는 1년이고 5월 9일날 청약을 마감하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9일까지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걸 사겠다라고 돈을 넣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키움증권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걸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ELB라는 상품이 인 거고 안전하구나, ELB는 안전하구나, 그리고 삼성전자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있겠구나, 그리고 만기는 1년이구나, 그리고 가입 기간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볼게요. 이 안에 이 간이 설명서를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보시면은 이제 쭉 이해가 되실 텐데요. 무조건 키움증권이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키움증권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하면 안 되지만 증권사, 특히나 대형 증권사가 망한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용등급은 이 회사의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평가하는 거랑 미국 S&P가 평가하는 거랑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미국 S&P라는 신용등급 회사가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는 AA-다. 근데 한국에서 평가하기로도 AA-니까 사실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LB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입니다. 이름이 어렵고 무서워 보이지만 안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원금이 무조건 보장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이 ELB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무조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행이 돼요. 이거는 ELB라고 하면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ELS,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에 따라 종목이나 지수의 형태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하고는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이름은 원스타, 하나의 ELB는 하나의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이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 그러니까 이 원스타라는 개념이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스타, 삼성전자 보통주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깁니다. 이게 보시면 만기 원금 지급형이고요.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는 5월 9일날 종가가 될 겁니다. 이거보다 200%가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만기 평가일은 2025년 1년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2배가 넘었을 경우에는 5.01을 주고요. 2배가 안 넘으면 5%를 줍니다. 장난치는 거죠. 2배가 넘으면은 5.01,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은 5%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7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14만 원이 되면은 5.01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200%가 안 될 경우에 5%를 주는 거죠. 장난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ELB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0.01의 추가는 가능하지만 그냥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5%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2배가 오르면 0.01을 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해되시죠? 되게 쉬운 구조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만기에 어떻게 수익률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총 액면가액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금액입니다. 만약에 1억이다 하시면은 이제 5%를 줄 텐데 369일이에요. 뭐 여러 가지 껴있나 봅니다. 조금 더 한 4일 정도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 105%에다가 0.547이라는 금리는 이제 0.5% 아니 5%를 365로 나누어서 369를 곱하면은, 왜냐하면 369일이 실제로 운용되는 일수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0.547을 더 준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200%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준다라는 건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평가일은 1년 뒤가 수준이 될 테고요. 지급일은 한 4, 5일 있다가 지급이 되니까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총 50억밖에 안 모으니까 이 키움증권도 이건 특판이다 보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50억 원이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청약을 신청했는데 배정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요렇게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 동일한 내용들을 써놓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중도 상환이에요. 보통은 ELS나 ELB나 원래 같으면은 중도 상환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5% 손실을 무조건 입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었는데 나는 한 달 있다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중도 상환은 되거든요. 근데 9,500만 원만 받는 개념이었어요. 원래는요. 9,500만 원.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죠. 근데 이 ELB는 중도 상환에 대해서 엄청나게 혜자스럽습니다. 보시면은 뭐 어렵게 써놨는데 대부분 된다라는 거예요. 발행일 영업일부터 그리고 만기일 전까지는 안 되지만 이 5일 초과 5일 전까지는 안 된다. 그 이후에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조건 없고요. 1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100만 원을 최소 금액으로 하면 10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 상환 가능하다. 대신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중도 상환 가격을 세전 연 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발행일부터 중도 상환 지급일까지, 즉 일하 계산해서 한 3개월이 지났으면은 3개월 동안의 이자를 연 3%로 계산해서 확정금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혜자스럽습니다.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원금 보장에다가 중도 상환을 해도 이자를 주고 만기까지 있으면 5%를 줍니다. 중도 상환해도 3%를 주는 거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잘 없어요, 이런 게. 근데 키움증권이 망해야 손실인 건데 얼마나 안전하냐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5등급 낮은 위험이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국채, 국고채, 뭐 지방채 이런 것만 들어갈 테고 CD 금리 이런 것만 들어갈 테고 여기에는 가장 안전하게 투자되는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LS는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이에요. 진짜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들. 하시지 말고 이런 거 5% 주는 거는 진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하시면 되겠냐 하면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다 있어요. 3개월이면 4.4기는 조금 금리가 적긴 하지만 대신에 만기가 짧아요. 그 다음에 6개월이면 4.6이고 제가 보기에 요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중도 해지를 할 때는 얘도 3%를 주고 얘도 3%를 주고 얘도 3%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본인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 하시다가 뭐 그때 상황 봐서 다시 갈아타시거나 근데 제가 1년짜리를 권해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제가 최초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다 지난 방송이구나. 금리를 아마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1년짜리 해놓으시면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큰 영향 없이 1년 동안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고 혹시나 중간에 해지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3%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었죠. 자, 발행업 특판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공모주 특판이 일단은 이제 5월 한 10며칠 정도 되면 마감될 것 같은데 일단 4.8% 메리트가 있고 6개월 공모주 특판도 4.5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러시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처럼 공모주 저처럼 이제 발행업 하시는 분들은 요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LB 이것도 조건이 있거든요. KB에 처음으로 계좌 개설하시거나 휴면 계좌를 가지고 계실 때 공모주를 배정을 받았을 때 4.8%가 가능하다 보니까 은근히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이 ELB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파킹 통장은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3.5%를 받자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할 때는 이 매수 호가가 벌어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3.5% 받는 거는 좋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 때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키 통장 여러분들 CD 금리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키움증권 ELB를 5월 9일까지는 최대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실제로 제가 들어가는 것들 같이 들어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